가격 거품 제거 프로젝트 제3탄 건강검진입니다. 과연 비싸다고 다 좋은 걸까요? 오늘은 건강검진의 가격 거품을 확 벗겨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000여 곳 정도의 검진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3,000 곳. 이게 매달 10곳 정도 새로 문을 여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검진센터가 늘어나는 게 박 박사님 아무래도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검진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소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VIP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약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고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페트라고 하는 암 검진까지 다 포함이 되고 뭐 이런 아주 초특급 호화 검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진이라는 게 만약에 비즈니스가 안 된다면 예. 큰 기업이나 큰 병원에서 검진센터를 질 필요가 없죠. 굉장히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 그러니까 의료 수가라고 얘기하면 예. 의사나 약사들이 어떤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야. 거기에는 이제 진찰도 있지만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인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예. 보험 환자만 봐갖고는 개인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개인원 운영하려면요. 예. 하루에 한 5, 60명 이상은 봐야지 일단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되는 건 돈이 되는 찾게 거라 되는 하는데 거죠. 그중에 예. 대표적인 게 잠재적으로 환자를 또 창출할 수도 있고 돈이 되는 게 비급여라고 해서 가격을 사실은 그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의사 마음대로 병원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검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일단 유지하는 목적도 있고 또 잠재적으로 계속적으로 환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 계속 병원이 살아남기 일단은 뭐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윤이 좀 큰 걸 찾다 보니까 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검진이 돈이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격 거품 제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만 놓고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품. 같은 항목을 똑같이 검진을 하는데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다. 아까도 명 박사님이 의사 마음대로 가격을 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이 부분에 분명히 거품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파헤쳐 볼 텐데요. 병원도 급이 있습니다. 아, 개인의원이 있고요.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급 예. 종합병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원과 병원과 상급 병원과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그걸 가산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소는 가산율이 안 붙는데 개인의원이 15%가 붙고요. 예. 그 위에 병원은 20% 그리고 25% 가장 상급 병원은 30%.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내지경이나 같은 초음파 뭐를 하더라도 사실 보험 환자에서는 차이가 좀 나게 돼 있고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비급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병원마다 알아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이제 상도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지만은 약간씩 몇 프로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 박사님 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예, 예. 한번 이 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다섯 개 종합병원 대개 한 60만 원, 62만 원 선에서 71만 원. 기본 건강검진이 그렇고 좀 VIP 정도로 받으려 그러면 한 36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 것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가격표를 보면 물론 뭐 각 항목마다 차이가 나고 하겠지만 한 가지 첫 번째 의문은 왜 이렇게 서로 비슷한가라는 게 뭔가 의문이 장악이 생겨요. 있지 않을까? 가격이 비슷하죠.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고 그다음에 360만 원에서 360만 460만 원 사이니까. 주유소 기름값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빅5 정도 되니까 담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 첫 번째 예, 좀 예. 질문이 예. 들어가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의 급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인데 상급병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일반 의원이나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보면 그 5개 병원이 비슷하단 말이죠. 예. 제가 봤을 땐 담합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검진센터끼리 그렇게 사실 친하지가 않아요. 서로 경쟁 검진센터 상대죠.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합이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건강검진은 의뢰 이 정도면 기본이 될 만한 거는 기본적인 걸 넣는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 빅5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수가도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가격
계획대로 개인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치다. 네. 예. 그러면 저거보다는 뭐 2, 30만 원 이상 쌀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대로 예. 1.5에서 2배 가격은 정도의, 그런 차이가 그렇죠. 나니까요. 제가 조사한 거 보면요. 여기는 분명 빅5 병원들이 아니에요. 이 가격을 보면요.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이 끝에 있는 M 재단 같은 경우는 비교해보죠, 절반 이렇게. 정도, 이렇게 보면 절반 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진료도 해도 봐도 상대 뭐 얼핏 봐도 뭐 절반 예. 가까이 30만 원 예, 차이. 그 차이가 나죠. 의료 장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의료 장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CT, MRI, PET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장비들이 예. OECD 선진 국가들, 우리도 뭐 OECD 회원국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리의 장비 구가율이 어느 정도 되냐를 보니까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3.5대. OECD 평균이 12.4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더 많이 갖춰져 있다. 그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37.1대. 이야. OECD 같은 경우는 23.3대예요. 역시 이것도 한 10대 정도 더 많아요, 우리가. 페트 보이대 수는 우리나라가 3.8대, OECD가 1.7대. 이게 뭐 방위산업 무기도 아니고 말이죠. 왜 이렇게 이 많은 장비들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 소비자들이 수요가 수요를 창출하는 의미에서 어떤 외부 효과인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급여 쪽에 발달에는 발달이고 너무 많이 만연해 있어요. 왜곡돼 있군요. 그렇다 이게. 보니까 검진센터로 해서라도 예. 일단은 수익을 남기고 살아남아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장비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장비 과잉인데 네. 장비 과잉의 원인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검진 센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거죠. 사실 병원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수익을 위해서 건강검진센터를 오히려 늘리고 이 부분이 가격 거품으로 이어져서 결국 국민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을 받는데 조금 거품이 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거품 한번 들여다볼까요?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검진. 비쌀수록 좋다? 물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좀 건강에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괜히 이 검사 안 했다가 이럴까 점점 항목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비싼 데로 간다 이런 건데요. 김 기자님 맞아요. 실제로 이런 경쟁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 프리미엄 건강검진에서 예, 예. 특히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하시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안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만 걱정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환자 자신도 뭐 예. 환자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검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사실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검사를 해서 또 병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사람 심리상 그러면 돈이 뭐 얼마 들더라도 이것도 같이 합시다. 예. 이렇게 나가는 게 전형적인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포 마케팅이죠. 네, 공포 마케팅.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네. 이를테면 프리미엄 건강검진이라고 네. 몇백 원짜리죠.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아요. 아. 예. 네. MRI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뇌 MRI, 네. 그다음에 혈관 촬영 MRI A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그거를 추가하거나 혹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트 양전자 단진처럼 그거를 추가하거나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0씩에서 200이 더 올라가는 게 예, 있긴 한데 상담을 해봐서 음. 그런 걸 안 해도 되실 분들은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말라기보다 큰 도움은 안 된다. 어차피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기본 패키지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장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대개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제 권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포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쓴 것 그런 같은데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게, 만약에 예.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예. 이익 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면 권장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검진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죠. 그러면 뭐 뭘 빼면 제가 제일 싸게 될까요? 빼주면 일단 수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 갑상선암 우리나라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라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발병이 우리나라가 유독 많아서가 아니라 검진을 너무 철저하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의 결과가 이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예. 네. 발병률이라고 보다 보면 발병률이죠. 발전율. 발견이. 그러니까 예. 뭐냐면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이른바 착하다.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다. 원래 암이라는 건 빨리 예, 성장을 예. 해서 생존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갑상선암이 암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되면 1, 2기 때는 100% 이상이 되지만은 3기, 4기 좀 더 진행 단계에서는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생존율이. 그렇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많은 의사들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건 뭐냐면 갑상선암을 미리 증명했는데 조기 검진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근거 없죠. 예.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갑상선이 암이 발견이 됐다면 크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5mm 미만이면 즉 0.5cm 예, 미만이면 예. 일단 6개월 내지 1년마다 관찰 정도도 충분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네. 8% 9%밖에 안 나옵니다. 치명적이군요. 생존율이. 그거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법도 마땅한 게 없어요. 예. 초음파나 CT 같은 걸 시행할 수 있지만 예. CT 자체의 그 효용성 우리가 보통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비용 효과 분석을 해서 네. 정말 이만큼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예. 그만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서 의문이기 때문에 췌장암은 사실 선별검사법이란 개념 자체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암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가격 거품 원인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바로 패키지 건강 검진입니다. 우리가 이것 받을래요, 저것 받을래요가 아니라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된 옵션이 정해져 있는 패키지로 오히려 불필요한 옵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건강 검진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페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일반 인구 집단에서 페트를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다. 100명을 페트를 시행했을 때 몇 명을 잡아내냐면요. 그냥 페트로만 하면 50%를 잘 못 넘겨요. 예. 그러니까 페트에서 정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암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히 암을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는 암의 선별 검사, 진단 목적으로 페트하는 거는 아직까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하거나 방사선 치료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과 관찰하면서 재발을 했는지, 재발을 할 때는 어디 다른데 뭐 팔, 다리, 뼈에도 재발할 수 있고 다양한 데 재발할 예. 수가 있잖아요. 재발을 하거나 예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95%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이 없는 사람에서 페트를 권장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있어서 페트는 의사와 상담해서 그는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패트 같은 것도 그런데요. 이게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 같은 게 되면 참 좋겠는데 예. 예를 들면 저도 뭐 큰 병원에서 검진을 해봤지만 뭐 청력 검사, 시력 검사 이런 거는 뭐 조그만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뭐 전문적이어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은 나는 뭐 딴 데도 늘 하니까 빼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격이 좀이라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몇만 원이라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불만도 많이 있으세요. 첫 번째, 그걸 그렇게 패키지로 잘 안 빼주려고 하는 이유는 네. 빼주면 일단 수익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가능한 이용할 거면 하세요라고 예. 해서 패키지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걸 빼고 막 그러면 좀 귀찮은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 병원에 직접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예.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 받은 이 항목들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받는다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요거는 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안 되는구나. 이때 그래도 좀 빼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럼 뭘 원하냐? 했더니 제가 요거를 빼주십시오. 예. 했더니 그러면 뭐 뭘 빼면 제가 제일 싸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시고 예. 알아서 몇 개 빼주시면 네. 자기네들이 청구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일부 병원들에서 안 빼주는 데도 있지만은 네. 요즘은 많은 부분에서 예. 당일날 보고서 이런 부분은 빼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해보니까 용종도 없고 정상했다. 예. 그럼 한 5년 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본 패키지 원래 안 빼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빼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5년 있다 하셔도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예를 들어 10몇만 원 뺍니다. 이렇게 이거는 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먼저 뺄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예. 않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는 게 패키지가 문제입니다. 이거니까 일단은. 이건 줄 알고 이제 예. 가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검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조금 더 똑똑하게,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팁을 한 가지씩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할까요, 명 박사님? 굳이 큰 병원 가서 고가의 검진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일반 건강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네. 거, 네. 뭐 최소한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역 세대주 이 사람들은 연령이랑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세대주에 딸린 세대원들은 40세 이상에서 예. 매년 2년에 한 번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 맞아요. 예.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들은 이것도 연령에 관계는 없죠. 직장 가입자들은 보통 이제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예.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예.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죠. 돈을 안 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본인이 보험료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장을 받아갖고 네.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 국가에서 또 하는 게 국가암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흔한 호발암들, 중요한 암들을 약 5개 정도를 골라내갖고 그것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용을 얼마나 내느냐? 무료는 아니고요.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인 사람은 전체 진료비가 나오면 거기에 딱 10%만 내면 돼요. 아. 그리고 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사람은 무료죠. 네. 이런 게 이제 국가 검진 프로그램이고 예. 그런데 왜 검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예. 제가 여기에 종사하기도 하지만은 돈이 자기가 있어서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럼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옵션은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걸 꼭 해야 된다는 거. 네. 안 하면 안 되고 불안하지 않는 이런 공부를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은 선택권들은 뭐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네.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여러 가지를 아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좀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 토크 전 가격 거품 제거 프로젝트로 건강 검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는 스마트한 건강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격 거품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슈 토크 전은 계속됩니다.